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웅영입니다. 자, 이번 3D 맥스 시간에는요, 좌표계 이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할 건데요.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힘들고 지루하고 어려운 그런 오늘 시간이에요. 제가 자꾸 이제 헛웃음을 짓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모습이 머릿속에서 이렇게 자꾸 그려지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좀 헛웃음이 나오게 되는데, 자, 좀 마음을 좀 진정시키면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이해하기 편하게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마스터하고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맥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이 좌표계를 잘 이용을 할 줄 알아야 좀 고난이도의 좀 고급 스킬이라든지 그런 작업을 여러분들이 좀 더 손쉽게 진행을 해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이 좌표계 부분은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졸립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끝까지 잘 영상을 보시면서 이 좌표계 이용법을 확실하게 마스터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단어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피봇이라는 단어예요. 피봇. 자, 우리 이 피봇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봤을까요? 여러분들 온라인 할 때 기억나시나요? 온라인 쓰실 때 여기서 피봇 포인트라는 단어를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다음에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서 얘를 이제 무시를 했었는데, 자, 바로 이 피봇이라는 게 뭔지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봇은 기준 또는 축, 뿌리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영문 이제 단어를 찾아보시면 그런 뜻이 있는데, 바로 이제 그런 축 기준을 뜻하는 거예요. 각각의 이 오브젝트들은 맥스가 부여한 고유의 기준 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무브 명령을 이용해서 이 기즈모를 지금 보이게끔 해놨는데요. 자, 여러분들 박스를 보시면 박스의 기준축의 위치가 탑뷰에서 봤을 때 센터지만 측면에서 보면 이 아래에 내려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바닥에. 자, 그런데 스피어를 보면요. 얘가 이 밑에 있지 않고 무게 중심이 되는 위치로 지정이 되어져 있어요. 자, 티복 같은 경우는 또 얘는 가운데가 아니고 또 밑에 있고요. 그러니까 맥스가 이렇게 도형들에다가 고유의 기준 축 위치를 지정을 해 놓은 거죠. 자, 이 위치들을 바로 피봇이라고 합니다. 피봇. 얘네들을 피봇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음, 스피어를 그릴 때 보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플랜을 그려놨는데 박스를 그릴 때는 그 위에서 이렇게 그려지지만 스피어 같은 것들을 그릴 때는 기준축이 이 무게 중심에 있다 보니까 얘가 이걸 기준에서 그려지다 보니 이렇게 묻혀서 그려졌던 거죠. 자, 충분히 이해되셨을 거라고 보고요. 자, 아무튼 그 피봇 위치에 의해서 그렇게 작업됐다라는 거 이제 이해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피봇 이라는 단어에 대한 정의를 알았으니까 자, 본격적인 수업 내용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센터 플라이 아웃이라는 기능을 살펴볼 거예요. 자, 메인 툴바에 보시면요. 가운데쯤에 자,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보이실 거예요. 얘가 바로 센터 플라이 아웃이라는 기능 부분인데요. 얘를 왼쪽 클릭을 누르고 계시면 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나머지 또 두 개가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총 세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옵션이. 자, 처음에는 맥스를 실행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 보시는 아이콘이 아마 이런 형태일 거예요. 피벗 센터라는 기능이고요.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셀렉션 센터라는 애고, 그다음에 얘는 코디네이터 센터라는 애거든요. 자, 포인트 센터부터 이제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얘를 쓰실 때 사용법을 보기 전에 우선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부분부터 좀 설명을 먼저 드리고 들어갈게요. 자, 이 기능 피봇 좌표기 위치를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실 때는 이 무브와 로테이트와 스케일을 사용할 때 이제 필요한 기능이에요. 무브나 로테이트나 스케일을 사용할 때 쓰는 이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무브 키를 클릭을 해놓고 얘를 이렇게 뭐 세 번째 걸로 해놓는다든지, 또는 로테이트는 뭐 두 번째 걸로 해놓고, 뭐 스케일은 뭐 이렇게 첫 번째로 해놨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게 저장이 돼 있어요. 무브를 클릭해 놓으면 내가 변경한 값으로 이렇게 저장을 해놔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로테이트를 쓸 건데 여러분들이 무브 키에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브 키가 실행 중인 상태에서 얘를 나는 세 번째 걸로 바꿨어요. 그런데 무브 키를 이렇게 클릭해서 무브를 이렇게 실행하려고 했더니 이 아이콘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명령을 먼저 진행을 시켜 놓고 그다음에 센터 플라이 아웃에 대한 기능 세 가지를 그 후에 지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달라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놓쳐서 제대로 안 되네 뭐 이런 현상들이 이제 생기기 때문에,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주의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먼저 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어, 본격적으로 이 사용법을 살펴볼게요. 자, 저는 이제 로테이트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로테이트 기능을 제가 활성화를 시켜놨고요. 자, 여기 첫 번째 포인트 센터라는 이 포인트 센터로 플라이아웃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 제가 회전을 시키면 지금 선택된 것들 있죠. 자, 여러분들이 그냥 개별적으로 선택해서 움직일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개를 이제 선택을 해놓고 회전을 시키면 얘가 각각 가지고 있는 고유의 피봇 위치에 따라서 회전 중심축이 잡혀서 회전이 돼요. 그래서 포인트 센터예요. 피봇 포인트 센터. 얘가 이름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셀렉션 센터라는 애가 있어요. 두 번째. 얘 같은 경우는, 자, 여러 개를 선택을 한 무게 중심이 되는 위치를 기준으로 잡아주는 거죠. 제가 이렇게 두 개만 잡아놓으면 이 두 개의 무게 중심, 또는 얘하고 얘를 선택하면 얘와의 무게 중심을 기준으로 기준축의 위치를 잡아주는 거예요. 세 개를 선택하면 세 개 기준축으로 이렇게 잡아주게 되고요. 선택된 거에 무게 중심이 되는 위치를 이제 잡아준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9를 선택해서 얘를 쓰나 보시면 위치가 똑같아요. 바뀌지가 않습니다. 근데 박스를 한번 볼게요. 박스를 선택해서, 자, 제가 포인트 센터로 해놨어요. 자, 축의 위치를 볼게요. 지금 측면에서 보는 거 보면요, 이 바닥에 지금 위치하고 있죠, 위치가. 그런데 제가 셀렉션 센터로 놓게 되면 이게 올라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위로. 그죠? 선택된 거에 무게 중심을 위치를 한다는 거죠. 우선 개별적으로는 이제 그렇고요. 전체 이제 여러 개를 선택했을 때는 선택된 거에 가운데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고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코디네이터 센터라는 애가 있어요. 얘는 바로 직접적으로 얘가 이제 사용이 되는 애는 아니고요. 좀 연관을 이제 다른 곳에서 좀 연관성을 가지면서 사용이 되는 건데, 바로 코디네이터 시스템이라는 부분을 이용해서 얘가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 코디네이터 시스템은 어디 있느냐? 이 메인 툴바 왼쪽에 보시면 얘가 바로 코디네이터 시스템이에요. 리퍼런스 코디네이터 시스템. 이 부분을 클릭해 보시면 또 굉장히 많은 설정들이 있어요. 자, 얘를 다 설명하지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야 되고 입문자로서 좀 필요한 그 몇 가지만 제가 설명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이용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 그런 플라이 아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코디네이터 이제 센터라는 애죠, 이름이. 그래서 얘를 이제 사용하는
i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 두 가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셔도 얘 두 가지는 직접적으로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냥 사용하시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얘를 이용해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해를 하실 때는.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도 얘에 대한 영향을 받기는 해요. 안 받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 개를 선택했을 때 또는 선택하지 않았을 때 하나만 선택했을 때 뭐 그런 거에 대한 좀 미세한 영향을 또 얘네들이 얘에 대한 영향을 또 같이 받기도 해요. 아예 안 받는 건 아닙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해하실 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 뿐이고요. 자, 아무튼 자, 이 맨 밑에 있는 코디네이터 센터로 해놓고 얘를 이용해서 이 설정이 정해지게 되는 건데 자, 제가 하나만 선택을 해볼게요. 하나만 선택을 해서 보면 지금 뷰 설정으로 여러분들 돼 있을 거예요. 기본값이. 지금 화면을 보시면요. 얘가 얘로 돼 있을 때는 이 가운데 있었는데 이렇게 맨 밑에 걸로 해놓으니까 이 위치가 바뀌었어요. 이 위치가 어디를 근거한 거냐면 이 화면 뷰포츠 있죠. 이 화면 뷰포츠의 중간이에요. 얘가 화면 뷰포츠의 중간. 화면이 움직여지는 대로 지금 바뀌죠. 그렇죠? 다른 애들도 보면 다른 화면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화면 뷰포츠의 중간. 그래서 뷰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지 말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크린이라는 애가 있어요. 스크린. 자, 스크린은 또 뭐냐면 얘가 뷰하고 여러분들이 좀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이 뷰하고 스크린은 거의 흡사해요. 거의 흡사합니다. 지금 뭐 똑같죠, 그죠? 근데 뭐가 틀리냐면요. 여러분들 제가 3차원 화면에서 볼게요. 3차원 화면을 클릭을 하면 자, 좌표계를 기준으로를 볼게요. 기준으로를 보시면 제가 뷰로 놨을 때는 좀 입체적인 형태로 나오는데 스크린으로 바꾸면 얘가 2D 형태로 나와요. 즉, 이 뷰 자체에 보고 있는 이 각도를 하나의 평면 기준으로 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얘를 돌리면 얘가 지금 정방향 화면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뒤죽박죽으로 얘가 돌아가는 게 보이죠. 마찬가지로 쓰지 말라고 제가 얘를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얘가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입문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직은 얘를 좀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선 입문하시는 분들한테 얘를 사용하지 말라고 우선 설명을 드리는 거고 나중에 좀 고난이도의 어떤 복잡한 작업을 진행을 할 때 그때 제가 필요할 때 그때 설명을 또 따로 드리긴 할 건데 그때 전까지는 가급적 쟤를 절대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뷰와 스크린 이 두 가지는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실제 여러분들이 사용할 건 바로 로컬이라는 거와 피크라는 애예요. 자, 로컬을 이제 살펴볼 건데 우선 이 로컬은요 지정을 해놓고 제가 이제 얘는 이제 무브로 좀 볼게요. 무브로 보면은 그래갖고 보면은 얘가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뭐가 다르다는 거지 도대체? 로컬이 뭘까? 그죠? 헷갈리시죠? 자, 그래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티봇을 제가 회전을 시키겠습니다. 뭐 정상적으로 초기 값으로 해놓고 제가 회전을 살짝 시킬게요. 자, 회전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이동 명령으로 아이고 여러분들 눈치챘겠네. 이동 명령으로 제가 회전시킨 것을 이동을 시킬 건데 물론 X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고 Y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회전된 방향으로 난 이동을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로컬입니다. 로컬. 로컬로 놓고 쓰시면요. 얘가 기즈모가 방향이 이렇게 틀어져요. 그러면 얘 X축을 잡아서 여러분들 그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 기능은 여러분들이 입문하실 때 꼭 필요한 기능이에요. 또 쓰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기능은 좀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요. 아까 얘는 이 코디네이터 시스템은 제가
얘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얘에서도 지금 사용이 가능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아예 얘가 이런 이 두 가지가 얘하고의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로컬이 쓰는 부분에서는 얘로 되어 있어도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얘는 잘 볼게요. 제가 이 세 개를 같이 선택을 했어요. 세 개를 같이 선택했는데 그리고 이제 로테이트로 회전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무브로 이렇게 이동을 할 건데 자, 얘를 보시면은 뭐 기준축의 위치를 이렇게 센터에서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여기서는 전혀 이게 해당 사항이 세 가지 중에 뭘 넣더라도 해당 사항이 다 없는 거죠. 그냥 얘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그냥 얘가 사용이 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어떤 걸 두고 쓰시냐에 따라서 뭐 상관하지 마시고 그냥 얘만 위주로 여러분들이 정해 놓으셨다면 이렇게 사용이 바로 가능하다라는 거 얘기 드리면서 다음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자, 로컬은 우선 이 정도만 이해를 하도록 할게요. 더 설명하면 여러분들 또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피크라는 애예요. 자, 피크는 요 끝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 이 목록이 없으실 겁니다. 그죠? 제가 아까 이제 처음에 초반에 잠깐 이 피크를 사용을 하면서 얘가 이렇게 목록이 보이는 건데 여러분들은 이 목록이 아마 없을 거예요. 처음 사용하실 때는 피크를. 자, 우선 피크가 어떻게 사용이 되어지는 지 먼저 설명부터 드리고 자세한 설명을 들어갈게요.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객체 두 개를 나는 이 스피어 도형의 이 고유축, 이 피벗 위치를 기준해서 돌리고 싶어요. 그런데 얘를 이렇게 놓으면은 회전축이 각각 개별 위치로 해서 돌아가죠. 두 번째, 셀렉션 센터로 두면 무게 중심에서 돌아갈 거고 근데 나 여기를 중심으로 잡아서 스피어의 피벗 위치를 중심으로 잡아서 돌리고 싶어요. 그럴 때 쓰는 게 피크입니다. 자, 여기를 확장하시고 피크 클릭하시고 나 얘 기준축 빌려 쓸 거야 라고 클릭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기준축이 여러분들 이렇게 가운데 아직 위치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로 바로 바뀌어 나올 수도 있는데 자, 여기서는 이 센터 플레이아웃을 꼭 바꿔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설정이 여러분들 화면에서 나타납니다. 얘가 이렇게 바뀌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로 꼭 바꿔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설정이 이 화면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제가 로테이트 해볼게요. 어때요? 9를 회전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9는 돌리고 싶지 않아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9는 돌리고 싶지 않아. 나는 얘네들만 이 9를 중심으로 돌릴 거야. 지금 설정이 아까 해놨기 때문에 얘가 자동으로 이렇게 기존의 위치가 이 스페어의 피벗 위치로 지금 이동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게 뷰로 돼 있고 막 이렇게 돼 있으면은 원래대로 되돌아간 거죠. 근데 이 설정을 한번 쓰면요, 이 스페어의 위치가 이렇게 한번 피크에서 사용한 거는 이렇게 저장해서 목록으로 남겨놔요. 그래서 여기서 스페어를 클릭을 하시고 얘만 바꿔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피크가 여러분들 딱 봐도 중요할 것 같죠? 그죠? 로컬하고 피크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문제를 하시더라도. 그리고 그 이외에 제가 사용하지 말아야 될 것들 두 가지를 설명했고 그 다음에 설명 안 한 것들도 있어요. 근데 얘네들까지 여러분들 설명하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우선은 얘네들은 설명 안 한 부분들은 나중에 제가 따로 설명 강의를 만들도록 할 테니까 우선 이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표계 이용법에 대해서 강의를 좀 진행을 해봤는데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제 설명을 할 게 남았어요. 바로 하이라키 패널을 이용해서 피봇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수정하는 방법을 좀 살펴볼 겁니다. 자, 조금만 참으세요. 지루하시더라도 조금만 집중하시고 자, 지금부터 지루하신 분들은 잠깐 영상 스톱 시키시고 잠깐
휴식을 10분간 휴식하시고 이 강의를 들으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이라키 패널에서 피벗 위치를 조정하는 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준축의 위치, 피벗 위치를 변경하는 기능이에요. 그 기능을 이제 볼 건데, 자, 제가 이 박스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네들이 또 이렇게 설정되어 있으면은 또 작업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서 우선 초기화를 좀 시켜놨습니다. 자, 축의 위치를 이제 변경을 하는 거는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 이제 커맨드 패널에 우리 크리에이트 패널 있고 모디파이 패널 있고 그 바로 옆에가 바로 하이라키 패널이에요. 하이라키 패널. 아, 이 단어만 들어도 벌써 머리에서 헷갈리기 시작해요. 하이라키 패널 처음 듣는 또 단어고, 그죠? 자, 하이라키 패널로 들어오셔서 밑에 보이는 설정들을 좀 볼게요. 또 엄청 많죠, 그죠?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설명할 겁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쉽게 할 겁니다. 자, 몇 가지만 설명할 거예요. 자, 여기서 Apex Pivot Only라는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얘를 여러분들이 클릭을 해놓으면 지금 이동 명령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 얘가 축의 위치를 바꿔요. 객체를 이동하는 게 아니라 축의 위치를 이동시키고 있어요. 축의 위치를. 자, 이렇게 되면 자, 밖으로 나오는 거는 얘를 버튼을 다시 클릭하시고 이렇게 밖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밖으로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회전을 한번 써볼게요. 회전을 쓰시면 이 기준축 얘가 가지고 있는 피벗 위치가 이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로 쓸 수 있는 거죠. 얘는 이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얘를 여러분들 입문하실 때는 거의 쓸 일은 없을 거예요. 이런 방식을 쓰는 거는. 그래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자, 아무튼 요거는 이해되셨죠? 기준 축 피벗의 위치를 변경할 때 얘를 이제 쓰는 거다라는 건 여러분들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만약에 얘를 이제 원상 복구를 하고 싶다. 초기화 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밑에 보시면 리셋 피벗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시면 다시 원래의 위치로 되돌아갑니다. 원래의 위치로 되돌아가요. 자, 여기서 우리 보통 이제 스피어나 이 티봇 이런 이 객체들을 보시면 박스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스피어만 무게 중심에 있고 다른 애들은 전부 다 이 바닥에 설정이 돼 있어요. 기준이. 근데 나는 이 스피어처럼 무게 중심이 되는 위치로 얘를 좀 바꿔주고 싶어요. 그럴 때, 자,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우선 이 기즈모, 피봇 위치를 바꿀 수 있게 환경 설정을 이렇게 눌러야 되겠죠. 버튼을 눌러주시고, 자, 밑에 보시면 Center to Object라고 있어요. 얘를 클릭을 해주시면 얘가 이 객체의 무게 중심이 되는 위치를 자동으로 잡아줍니다. 지금 바뀐 게 보이시죠? 자, 리셋 해볼게요. 밑에 있었던 게 센터 투 오브젝트를 눌렀더니 무게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자, 이 설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하이라키 패널을 설명한 부분이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입문하시는 분들은 요 정도만 이해하셔도 좋아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 선생님 얘 선택해서 이게 뭐 로테이트하고 뭐 움직이려고 했는데 얘가 안 움직여요. 어떻게 돼 있어요? 얘가 켜져 있잖아요. 그죠? 얘가 켜져 있으니까 이번에는 지금 이 스피어의 기준축의 피벗 위치를 지금 변경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를 끄셔야 됩니다. 끄시고 다른 객체를 선택해서 이동을 시키든지 뭐 하셔야지. 얘가 켜져 있는 상태라면 얘가 계속 다른 거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 이 객체의 피벗 위치를 변경할 수 있는 모드 환경이기 때문에 객체가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닌 상태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네. 자, 그 정도만 여러분들 하이라키 패널에 있는 피벗 설정 방법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얼마나 걸렸나요? 한 30분 좀 넘게 걸렸나요? 그래도 좀 이제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설명을 좀 진행을 해본다고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아마 처음 듣는 단어, 생소한 그런 단어들이 나오다 보니까 좀 많이 어렵고 지루하셨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잘 마스터 하실 수 있도록 좀 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맥스를 잘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를 모르고 넘어가면 맥스를 절대 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재밌을는지 모르겠지만 재밌는 또 명령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